예, 이석진 기자 모시고 현대차가 그 자율주행차 라이다 대신에 카메라 방식으로 전환한다. 네네. 얼마 전에 약간 특종성 보도를 하셨는데 그 맞습니다.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현대차가 이전에는 라이다 방식으로 쓴데 그것을 이제 카메라 모듈 방식으로 쓴다. 그러니까 네. 이제 자율주행을 할 때 네. 뭐 사물을 인식하는 센서 부분을 이렇게 라이다 방식이나 뭐 카메라 방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라이다가 뭔지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라이다는 이제 광학 기반인데요. 레이저 펄스를 발사를 해서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게 상당히 강점이 있는데 예. 카메라는 저희가 휴대폰으로 카메라를 찍어보면 알지만 깊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예. 딱 2차원인 네.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XY축만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라이다는 어쨌든 그 깊이, 지축을 알 수 예, 있기 예, 때문에 상당히 정확도가 높다는 강점이 있고 예. 이제 라이다와 카메라의 기술적 차이는 그렇게 하고 예. 이제 비즈니스적 관점에서는 이제 라이다가 카메라보다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자동차 업계들 사이에서도 신뢰도가 높은 라이다를 쓰는 대신 가격을 더 지불하고 예. 또 반대로 이제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그 가격이 저렴한 카메라를 쓸 거냐 예. 이 두 개를 놓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네. 자율주행차가 이제 운행을 하려고 하면은 앞에 장애물이나 사물들을 인식하려고 하면은 이걸 제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라이다처럼 레이저를 쏴서 맞습니다. 그 거리를 측정해서 하는 방식이 가장 정확했고 네네. 카메라는 약간 별로 그렇게 좀 정확하지 않지만은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했던 그런 그렇죠. 방식이죠. 네네네. 네. 지금 카메라 방식을 적용한 그 전기차 업체가 있습니까? 카메라는 뭐 역시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있겠고 예. 테슬라가 내세우는 그 FSD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가 카메라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당연히 테슬라가 이제 그 차량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저렴한 카메라를 선택한 것도 있지만 워낙 이제 내부에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카메라는 라이다에 비해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알고리즘 고도와 같이 오랜 시간과 거대한 자본이 그 필요한 연구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카메라를 채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이제 카메라 방식으로 해왔고 대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차의 장악도를 높이기 위해서 라이다 방식을 해왔고 네네. 현대차 같은 경우도 라이다 방식으로 해왔었는데 그렇죠. 이걸 최근에 이제 테슬라처럼 카메라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하게 됐다라는 건데 네네.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지금 현대차 내부에서 자율주행 사업을 누가 총괄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송창현 사장이 이를 총괄을 하고 있고 송창현 사장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이제 42-라는 그 자율주행 회사를 현대차가 인수하면서 거기 대표였던 송창현 사장이 이제 현대차로 와서 자율주행 연구를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급선회 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내부 소식에 따르면 기술 내재화를 하기 위함이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라이다는 이제 사실상 모듈 공급 업체가 이제 내부에서 알고리즘도 어느 정도 설계를 해주고 사실상 완성 부품을 제공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연구원들을 활용해서 내재화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카메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부적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내재화 기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송창현 사장이 그 카메라를 급선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경제적인 이슈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이다가 너무 비싸고 카메라는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전기차를 많이 팔려고 하면은 좀 저렴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게 결정적인 이유긴 하죠. 뭐 가격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을 이제 국내 LG 이노텍한테 공급을 받고 있는데 모듈당 가격이 한 20에서 30불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카메라 자율주행 시스템에는 카메라를 8대 정도 쓰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250불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00불이었거든요. 2,000불요? 그렇죠. 거의 뭐 9배, 10배, 10배 차이가 나는데 근데 사실 그것도 옛말입니다. 현대차의 라이다 공급 업체가 프랑스의 발레오라는 유럽 최대의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이제 발레오가 스칼라라는 브랜드로 라이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칼라가 1세대까지만 해도 2,000불이었는데 이게 3세대를 거듭할수록
500에서 800불까지 내려갔거든요. 많이 내려왔네요. 네, 예. 여전히 가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 예. 이전과 비교하면 한없이 줄어든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반려가 그 내재화를 성공했기 때문인데 예.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는 게 단순히 하드웨어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나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자체 개발을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기구 자체도 굉장히 그 심플하게 바꿨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라이다는 이제 이렇게 회전 축이 있었는데 그냥 회전하는 축을 기구로 없애고 고정 상태로 바꿨다든지 뭐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해서 이제 저렴하게 만들었다. 예. 결론은 이제 가격 차이는 있지만 예. 이전만큼 그렇게 차이 난다고 볼 수는 없다. 예. 예. 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카메라 방식으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했듯이 굉장히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네. 데이터라든지 네. 학습해야 되고 인프라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는 거죠. 네. 테슬라는 이제 슈퍼컴퓨터 도조라는 예. 것을 예. 엔비디아 GPU, H100 같은 비싼 GPU를 수만 대나 장착을 해서 거대한 AI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카메라 알고리즘을 강화한다든지 실시간으로 학습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그게 가능한데 현대차도 어쨌든 카메라를 채택한다는 것은 거대한 AI 인프라도 함께 가져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뭐 현대차가 대표적으로 그 H 클라우드라는 자동차 전용 클라우드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AI 인프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커넥티드 서비스나 커넥티드 카 서비스나 인포테인먼트나 이런 용도로 이런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만 운영하는 용도지 만약에 카메라를 완전히 전환을 한다면 이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겠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카메라가 모듈 값은 싸지만 예. 전체적인 시스템은 훨씬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기술 내재화를 통해서 네. 현대차 나름대로 자율차의 차별화를 가져가기 위한 장기 플랜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뭐 어찌 보면 비난도 나오는 게 예. 송창현 사장이 현대차 소속이기도 하지만 예. 포티투닷 대표고 포티투닷은 그 카메라 자율주행으로 시작한 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포티투닷의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대차의 연구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들리는 소식으로는 이제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연구원들이 포티투닷에 파견을 가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 포티투닷 입장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그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업 가치를 올리기 워낙 유리하고 그래서 몸집 부풀리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예. 이번 급선회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예. 기술적인 이유 이상의 이런 이해관계가 있지 않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 아, 현대차 내부에서 그런 비판들이 나오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자율주행차에 앞으로는 이제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제 가야 될 방향일 것 같고, 네. 결국은 이 자율주행의 성능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브랜드마다의 뭐 차별화 포인트, 소비자 소구력이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꽤 테슬라가 이제 오랫동안 투자하고 맞습니다. 네. 뭐 이렇게 그런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결국 현대차도 그런 테슬라와 경쟁하려면 자체적으로 네네. 그런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키워가야지만 네네. 다른 메이커하고 차별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궁극적인 방향은 맞다고 봐지는데. 테슬라가 해왔던 것을 보면 사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네. 제가 틀렸다고 말한 이유는 테슬라가 레벨 3를 넘어서는 자율주행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카메라 이전에 해왔던 라이다 연구는 사실 라이다만 사용한 건 아니거든요. 뭐 현대차가 그 라이다, 카메라, 뭐 레이더, 초음파 여러 센서를 섞어서 예. 자율주행을 개발을 해왔거든요. 근데 네. 그것은 지금 테슬라보다 훨씬 높은 레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1부터 5까지 있고 예. 4레벨 4로 갈수록 이제 완전 자율주행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네. 받는데 예. 그래서 사실 카메라의 한계 때문에 틀렸다라고도 말을 했고 예. 이제 맞다고 말한 것은 결국에는 포텐셜이 달라서 그러니까 라이다가 갈 수 있는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예. 카메라는 사실 알고리즘 고도화라 예. 방대한 주행 데이터만 확보를 하면 예. 현대차는 워낙 많은 유저들이 있으니까 예. 그 포텐셜만 따졌을 때는 카메라가 높아서 예. 제가 옳은 방향이라고
네. 두 가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방식으로 바꿔서 그럼 언제쯤 그럼 현대차 신차 모델에 적용될 것 같습니까? 카메라 방식으로? 현대차가 3월 말에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차량 소프트웨어 브랜드를 새로 개편을 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제 차량 운영 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윈도우 같은 운영 체제 플레오스와 그 다음에 그 카메라 자율 주행 시스템인 아트리아 AI를 공개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이제 내년부터 네. 양산을 하겠다. 양산하겠다는 네네네. 차량에 적용하겠다. 그렇죠. 거죠. 근데 뭐 너무 짧은 기간에 양산이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에 선 송창현 사장이 레벨 2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넣겠다라고 해서 네. 사실 레벨 2랑 3는 ADAS에 가깝거든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를 넣는다고 하면 사실상 양산이 가능하고 사실상 이제 시험 무대는 본격적인 양산보다는 네. 레벨을 거듭할수록 그게 실제로 상용화가 될 수 있는지가 이제 관문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금 현대차 라이다 방식에 맞춰서 뭔가 이제 비즈니스 하려고 했던 협력사들이 대부분 외국계 기업이었습니까? 한국 기업들은 없었습니까? 협력사들 중에? 자율주행 밸류체인이 국내외 다 있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네. 해외 업체는 네, 네. 발레오가 있었고 국내에서는 당연히 모비스 같은 계열사와 만도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네, 이렇게 네. 엮여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큰 고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굉장히 리스크할 것 같고 카메라 모듈을 만들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호재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폰에만 공급했었는데 네네 맞습니다. 휴대폰 네네네. 아직 뭐 공급처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이번에 발표한 카메라 자율주행이 아직 기획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이제 실증이나 뭐 테스트까지 이제 진행을 하면 공급처를 확실히 정할 테고 어쨌든 테슬라의 LG 이노텍과 삼성전기가 그 1등, 2등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피해를 보는 카메라 밸류 체인도 있지만 예. 그 라이다 밸류 체인도 있지만 카메라 밸류 체인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국내 기업도 네. 확실히 있다.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메이저 자동차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현대차의 움직임에 굉장히 예의주시할 걸로 보이고 그렇죠. 그동안 라이다만 고민해오던 자동차 메이커들이 카메라까지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라이다를 사용하는 업체는 아까 현대차와 똑같이 뭐 밸류체인도 똑같고 연구하는 방향도 똑같은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사실 테슬라처럼 시도하는 회사는 거의 없거든요. 네. 대신 이제 카메라 모듈과 알고리즘을 개발해주는 인텔에서 분사된 모빌아이 같은 그 업체의 솔루션을 뭐 폭스바겐이나 포드나 그다음에 지리 자동차의 산하에 있는 지커 자동차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어쨌든 아웃소싱을 통해서 카메라를 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를 따라하는 기업은 사실상 이제 예. 지금으로서는 현대차밖에 없는 현대차밖에 거거든요. 없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다른 업체들도 우리도 그냥 내재화를 해야 될까? 예. 아니면 이거는 너무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 예. 뭐 모빌아이한테 솔루션을 사오든지 할까? 예. 분명히 이 두 기로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싶습니다. 어쨌든 현대차로서는 굉장히 도전일 것 같은데 앞으로 후속 보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